오늘의 이야기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인 중국 요녕성 신비년 의암선생 기념원 답사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춘천 의병마을 주관으로 구성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단 39명은 답사 둘째 날 단동시 압록강 당교를 살펴보고 50인승 관광버스로 의암선생 기념원이 있는 신빈 만족 자치원 평정산진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버스로 4시간 정도 걸려 의암선생 기념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의암선생 기념원은 1500평방미터 규모의 부지에 중앙에는 기념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사각형 화강암 본체에 지구촌의 평화를 의미하는 원형 상징물 지구본을 올려놓은 형태로 비전면에 의암선생 기념원이라는 글자가 한자와 한글로 병기되어 있습니다. 지구본의 직경 1.27m는 의암선생의 출생월일 1월 27일, 비신의 폭 1.842m는 출생연도 1842년, 기단 직경 7.4m는 서거 당시 연세 74세, 비신의 높이 1.915m는 서거 연대 1915년을 상징합니다. 비신과 지구본 사이의 2단석은 각각 20cm로 의암선생이 중국에서 20년간 전개한 의병활동 기간과 1915년 평정산진에 묻혔다가 고향인 춘천 가정리로 안장되기까지의 20년 세월을 가리킵니다. 또 기념비는 의병가족이 살았던 평정산 고려골과 동쪽으로 향하도록 설계하여 의암선생이 중국에서 순국했지만 항상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항일 독립투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공은 휘가 인석이며 자는 여성이고 호는 의암이다. 조선 사람으로 저명한 대유학자이며 항일 의병장이다. 1842년 1월 27일 조선 강원도 춘천시 가정리에서 출생하였다. 1895년 일제는 조선에서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강제로 단발령을 포고하였는데 유공은 붓을 던지고 나와 의병대장을 맡아 제일 먼저 난적을 섬멸하고 오랑캐를 소탕한다는 항일 구국의 깃발을 들어 전국의 항일 열기를 불태웠다. 병력이 매우 열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자 내종형 홍석, 문화생 박장호, 백삼규, 우병열, 최낙구 등이 압록강을 건너와 중국의 원조를 청하여 적을 막고자 하였다. 1911년 의병 가족이 춘천에서 이곳으로 따라와 유공 부인 정씨, 처남 은규, 아들 재함, 재춘, 조카 재원, 조카 며느리 윤희순 등 50여 호가 흥경현 지사, 충방 및 평정사냥, 손점신 등 만한족 인민의 협조로 난천자구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 생계를 도모하였으며 농무계를 조직하여 항일을 지원하였다. 다음해 4월에 정씨가 선종하여 이곳에 묻혔다. 선생은 이어서 러시아로 옮겨가 반일을 책략하여 13도 의군 도총제를 맡았다. 1915년 관전현 방취구에서 74세의 나이로 병사하여 평정산 난천자 남산에 묻혔으며 1935년 6월은 원래 선산으로 반장되었다. 현존하는 의암선생 문집은 후세에 남아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 추종자 및 후손들 중 많은 수가 중국 혁명에 참가하여 평정산은 동북 항일 근거지의 하나가 되었다.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침략 전쟁을 반대하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돌에 새기어 기념한다. 신비년 만족자치현 평정산진 인민정부
신빈 만족자치현 인민정부 사지 판공실 의암선생 기념사업회 2003년 10월 1일. 네, 저희 지금 의암선생 기념원에 와 있습니다. 의암선생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처음 묘소가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뒤 돌아오시면 잠깐 뒤 돌아보시겠어요? 여기 앞에가 이제 충정산 가는데 충정산 시인에 가까이 있는 집들 말고 그 가운데 저 있고 그 건너편에 집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난천대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년에 가정리에 있던 의병 가족들 약 100여 명이 중국으로 망명해 오게 되는데 여기 난천대촌에 와서 처음 정착하시게 됩니다. 요새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도 일제히 탄압을 받아서 여기서 이 하나 있는데 고려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비가 숨어서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들이 있는 그 위에 이제 아침마 가게에서 수수가 쭉 보이시죠? 보다 보면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나무들이 몇 그루 이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의암선생 묘소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장소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집안 갈 텐데 집안에 가다 보면은 사첨자라고 하는 곳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사첨자의 고려구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의암선생께서 기록에 남겨놓기는 방치구라고 표현해 놓으셨는데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1915년 1월 달에 이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잠깐 이제 임시 감을 만들어 놨다가 한 달 정도 만들어 놨다가 제자들이 이제 이쪽으로 모셔가지고 저곳에 모셨었다가 1935년에 이제 춘천으로 단장해 가게 될 것이죠.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은 그 완충지대여서 중국도 우리나라도 그 지키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그 압록강을 건너서 우리나라에서는 평안북도 초산이라고 하는 초산의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제 건너오시게 되는데 그 아이성을 통해서 건너와서 그곳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환인 지역에서 만나게 될 파저강이라고 하는 뭐 지금은 이제 혼강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뭐 기록 속에 동가강이라고 하는 강 이름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동가강이기도 하고 또 고구려가 나라를 세울 때 건넜던 비류수이기도 하고 그 강이 다 똑같은 강입니다. 지금은 이제 파저강이라고 부르는 강인데 그 파저강을 따라서 쭉 이제 올라와서 이제 청나라 군대를 만났던 곳이 사천자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사천자에다가 진을 설치했던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와서 청나라에 들어왔을 때 당연히 이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무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군장비라든가 협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원세계가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던 의병들이 갖고 있던 무기 다 뺏기고 총 240명이 압록강을 건너왔는데 219명은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주고 나머지 여기 남았던 분들은 총 21분이 이제 이곳에 남기는 그곳이 이제 사천자였는데 의암선생께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신 것도 사천자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의암선생은 1896년에 이제 의병을 일으키셔가지고 2월달에 의병을 일으키셔서 제천하고 충주 지역을 점령했다가 5월달쯤에 이제 제천과 충주를 다시 뺏기고 물러나셔서 원주 강천에서 서북대 행군이라고 하는 중국 쪽으로 망명할 계획을 가지시고 평안북도 쪽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평안북도 쪽에 있는 산포수들을 모아가지고 의병들을 보강할 계획이었는데 평안도 쪽에도 이미 이제 의병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중국으로 건너왔던 것인데 중국에 건너와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았던 것이죠.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사천자 진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덕태흥이라고 하는 그 양조장이 있었습니다. 그 양조장의 주인이 손옥룡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잘 이제 이곳에 정착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오셔서 의암선생님께서 하셨던 일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 의병 가족들의 거처할 장소를 정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기저기 이제 찾아다녀서 본 결과 그 오도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통화에서 그 압록강으로 가는 길 중간쯤에 그 오도구 여기 이제 오도구라고 하는 지명이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이제 의암선 기록 또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고정해본 바는 이제 그
통화를 지나서 조금 더 내려가서 여러분 잘 짐작이 안 가시겠지만 이제 그곳에 이제 오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도구에서 잠시 거처를 정하셨다가 거기도 이제 장기간 거처하기에 마땅치 않으셔가지고 더 이제 이 환인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통화와 환인 그 사이에 파람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생긴 모양이 그 재원진이라고 하는 곳인데 가정리랑 비슷합니다. 가정리가 이제 북한강하고 홍천강이 이렇게 합류하면서 형성된 그런 이제 마을이잖아요. 예, 그런 곳 비슷하게 꽤 넓은 이제 평야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오셔가지고 이곳은 장기적으로 조선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만여 명이 함께 거주해도 될 만한 장소다. 이제 이런 그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 농사 지으면서 장기적으로 항전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당시는 이제 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군량미, 군자금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함께 먹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식량을 구하는 것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큰 넓은 농토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정해서 거처하시다가 1900년에 중국에서 의화잔난이 일어나게 됐어요. 의화잔난이 일어나서 의화잔난은 이제 농민난이잖아요. 토적의 난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학자들이 주요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의병을 하셨던 분들이 의화잔난의 주 공격 대상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로 다 피해를 맞춰가지고 초안도 지역에서 그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시다가 1907년에 고종황제가 강제로 쫓겨나고 경기 질주약이 체결된 다음에 의병들이 러시아 연해주로 갔던 거죠. 연해주에 와서 그곳에서 이제 의병 13도 의군 조직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게 1910년 6월달에 13도 의군을 조직했는데 8월달에 병합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13도 의군이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해체가 되고 그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제로 병합된 것에 억울한 분들을 국내외에 호소하기 위해서 성명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약 8,0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서 일구자 하는 그런 일도 하셨고 또 그곳에서도 우리 민족 기업들을 육성해서 장기적인 항전을 준비해 간다라고 하는 뜻에서 원어태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위암성의 유명한 저술 중에 하나인 우주문답이라고 하는 때를 그곳에서 저술하기도 하고 의병들이 어떻게 규칙적으로 이제 생활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의병 규칙이라고 하는 규정도 만들게 되고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1909년에 이제 안중근 의사를 통해서 이토오브 히로부미를 처단하는데도 이영삼이 일정에게 관여를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나중에 이제 공판정에서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김두성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나라 의병 총대장 김두성의 명을 따라서 했다라고 그분이 김두성이라고 하는 분이 강원도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두성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고종황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또는 이상서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최재형을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중에 강원도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강원도 분이라고 하면은 위암 윤석 선생님 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윤석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고 당시 뭐 윤석 선생님이 13도 의군 총대장이셨으니까 그래서 그 13도 의군에 본인은 참모 중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군으로서 일제에 대항해 싸웠다라고 한 얘기죠. 그래서 내가 정식 참정 군인인데 왜 일본 법정에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냐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1914년대 쌤이 이제 연세가 73 정도 되셨으니까 아주 연로하신 거죠. 연해주로 떠나시기 전에 말을 타고 이동하시다가 낙상을 하셔가지고 좀 다치셔서 몸 상태도 안 좋은 상태였어요. 몸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1914년에 연해주에 계시다가 이곳 다시 이제 중국으로 가족들이 있는 중국으로 오게 된 거죠. 와서 여기 평정산진을 거쳐가지고 잠시 머물다가 남측으로 고려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한 6개월 정도 거기에 머물러 계시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1915년 1월달에 돌아가셔서 이곳에서 임시로 이제 모셨다가 1935년에 가정리로 이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장소를 어떤 기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러한 좀 이따 이제 가볼 노합당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많은 공을 세웠던 분이 전 광복회 강원도 지부장이었던 유현익 선생님이 쓰셔가지고 이 장소도 물색하고 여기
현 정부하고도 밀접한 그런 평경산 진 정부하고 좀 협조도 구하고 여기 또 함께 도와줬던 신문사 이제 강원도민일부사에서 좀 도와주고 그래서 이 장소는 평경산 진정부에서 제공해줘서 이 장소를 만들게 됐고요. 시설 문제는 강원도 도민일보 국가공원처에서 지원을 보내서 시설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념원 정자는 없었습니다. 정자는 원래는 요 밑에 지금 올라온 이 기념원정 밑에 쪽에 팔각형으로 팔각 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져서 정자가 없었는데 여기 기념원 탑 위에다가 최근에 작년에 왔어가지고 한 재작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금 정자를 세웠는데 저 위에 부 보이시나요? 지구를 상징하는 건데 잘 가려지고 그래서 보기에는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간에 현지에서 이렇게 보호하겠다고 해서 시설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씩 오지만은 와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추하고 그리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름과 함께 이것을 오게 됐는데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왔다 지나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흔적을 남겨놨던 것이 이후에 이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의미를 전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고 묵념으로 일단 이제 내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도 묵념. 바로 의암 선생과 의병들께 올리는 추모사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의 부분이 기울어 풍전 등어와 같을 때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구하려 돌불처럼 일어섰던 의병들이여 오직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를 위해 떨쳐 일어난 님들의 충정은 하늘을 찌르는 의기가 되었고 동찬 노숙과 촉은 목피 마다않고 맨몸으로 총칼에 맞섰던 용맹함은 백성의 가슴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가족의 안위도 개인의 안위와 영달도 모두 뒤로 하고 오직 조국을 지키고자 초계와 같이 목숨을 바치신 고귀한 희생에 우리는 뜨거운 눈물과 깊은 존경을 바칩니다. 님들께서 흘리신 붉은 피는 우리들의 자유를 위한 걸음이 되었고 님들의 숭고한 넋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쓰러져 이국당 이름 모를 들판에 묻혔을지라도 님들의 넋은 곳곳에 살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고 다시는 외세에 굴하지 않는 강건한 나라를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여기 의암 선생의 후손들과 항일 의병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답답한 일행이 정성껏 맑은 술과 음식으로 제를 올리오니 부디 영령들께서는 흠양하시고 영면하시옵소서. 상향 2025년 7월 16째 날 춘천 의병마을 국외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단 1동. 의암 선생님 그 중선 때 그 가정리 마을에서 중선 때
그 터에서, 그리고 의암 선생님 묘소에서, 그리고 가정리에 그 충의성지 발원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리가 많은 의병장을 배출한 지역이라 그 충의 성지, 충의의 성지다. 그래서 발원비를 조사한 곳인데 거기 흙, 그리고 춘천 의병이 거병했던 것이 지금 강원 도청짜리 도청의 그 봉이산에서 춘천 의병이 거의 서천제를 지내고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네 군데 흙을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고향 소식 전하려고 조금씩 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될 것 같아. 여기다가